코로나19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의 말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우리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세계대전에 비유되는 코로나19 사태.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건강과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생활 필수품이 됐으며 대형 건물이나 공공시설에서의 열화상 카메라 등을 통한 체온 측정은 일상화되었다. 비대면, 비접촉, 무인 서비스를 강조하며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배달 대행, 모바일 문진 등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8명 발생했다. 5일 연속 1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완치 후 격리 해제된 환자는 총 8,411명이 됐고 현재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 수는 2,051명으로 128명이 줄었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만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는 데에 이견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 산업 지도마저 바꿔놓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됐지만 반면 새로운 기회도 생겨났다. 집콕 쪽이 늘며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식품과 같은 주요 생필품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에서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음식 배달은 40에서 80% 이상 늘었으며 간편식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건강의료용품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이상 늘었고 홈트 상품 판매량도 증가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계약 등에 따라 디지털 가전 수요도 20% 이상 증가했다. 배송 관련 기업은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은 늘어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마스크는 희귀품이 됐고 마스크나 진단키트를 생산할 수 없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자유무역에만 의존하면 된다는 공식이 깨진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의료인의 헌신 못지않게 마스크와 보호복, 진단키트 등을 자체 제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3차 산업, 4차 산업 못지않게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로 경제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온라인 소비는 급격히 늘고 있다. 코로나19는 산업 지도마저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것이 좋은 것.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물품이나 진단키트 등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신뢰가 증가했다. 최근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앤컴퍼니가 국내 소비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식품 소매 시장의 재해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에도 외국산 식료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7%에 불과했다. 83%는 외국산 식료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63%는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에도 친환경식품을 사고 싶다고 답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건강한 우리 음식을 찾아 먹는 생활 습관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의 중요성. 앞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며 생활 속에서 감염병 위험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역 활동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백신이지만 개발되는 데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손 자주 씻기 등으로 감염병 위험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감기 환자와 독감 환자, 눈병 환자도 크게 줄었다. 이런 생활 습관이 앞으로도 강조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코로나19 환자나 의료진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코로나19 사태로 정신적, 경제적 충격이 상당하다. 경제적인 충격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 및 기업들은 코로나19로 만들어지는 유망산업과 사양산업을 적절히 파악해 국가 산업 시스템의 체질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정신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확산을 막아내고 경제활동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재난 상황에 대한 정신적 충격 완화 프로그램을 의료계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운영해 나가야 한다. 또 정부 차원에서 의료 시스템의 개혁과 의료기관들의 붕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폭발적 확산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생활방역에 적극 동참하며 새로운 일상을 설계해야 한다. 생활 방식과 업무 수행 방식, 경제 활동도 변화된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 이후 정부의 역할을 묻다. 칼럼니스트이며 저술가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역사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대로 될지는 모르지만 만남의 약속들과 출장 계획이 기록되어 있던 석 달 전의 캘린더를 보면서 변화를 실감하는 것은 사실이다.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 때도 역사의 전환까지 언급되지는 않았으니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남다르다고 하겠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예전과는 얼마나 다른 세계에 살게 될 것인가. 감염병 확산의 한가운데에서는 객관적인 통찰에 눈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는 있다. 몇 달간 우리는 방심과 공포, 경계로 이어지는 롤러코스터를 탔고 전 세계가 기피하는 국가로 떨어졌다가 갑자기 방역 선진국으로 칭송받게 되는 역전도 겪었다. 가능성은 작지만 몇 달 후 프리드먼이 새로 뽑은 렉서스와 올리고나무 얘기나 태연히 하게 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닌 셈이다. 1918년에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은 여러 면에서 코로나19와 비교된다. 5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어 세계적 감염병의 어머니라고까지 불리는 스페인 독감과 코로나19를 비교하는 것은 너무해 보인다. 하지만 영국의 임페리얼 대학 연구팀은 적극적 방역이 없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4천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100년 전에 비해 인간의 생명에 부여하는 가치와 노력이 훨씬 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의 영향은 스페인 독감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스페인 독감의 흥미로운 점은 당시에는 이 질병에 대한 기억이 곧 사라졌다는 점이다. 1990년대의 역사가들에 의해 새롭게 주목받기 전에는 스페인 독감을 다룬 문헌은 드물었고 이는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기 때문이라든가 너무 큰 트라우마여서 잊고 싶었다는 설도 있지만 설득력은 낮다. 스페인 독감의 사망자는 제1차 세계대전보다 5배는 많았고 더 고통스러웠던 14세기의 흑사병은 동시대에도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유는 미궁이지만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긴 하다. 하나는 스페인 독감의 지속기간이 1년이 채 안 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자의 상당수가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전 인구의 6%가 사망한 반면 미국의 사망 비율은 0.5% 내외였다. 이는 코로나19에 있어서도 적용될 것이다. 냉정한 얘기지만 세계가 얼마만큼 변화할지는 사태의 심각성보다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와 선진국의 피해가 얼마나 클지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예측하는 바는 두 가지다.
세계화의 흐름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과 권위주의적 큰 정부가 득세할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조짐은 있었고 이번 사태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기존의 반세계화가 그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보는 노동자의 정치적 압력에서 나왔다면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위험을 느낀 자본가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자유나 인권은 사치로 느껴지고 있고 정부의 과감한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정권에 대한 지지율 급상승도 공통적 현상이다. 경제사학자 로버트 힉스에 따르면 정부는 위기를 계기로 확대되고 끝난 후에도 원상태로 복귀하지 않는다. 그의 말이 옳다면 큰 정부는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틈에서 무역으로 살아가고 민주정치의 기반도 아직 굳건하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 자국 중심주의와 권위주의 큰 정부의 득세를 반가워할 수는 없다. 코로나19의 방역에 힘쓰면서도 앞으로의 세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